안녕하세요. 또라빗입니다. 지금까지는 또라빗 채널을 시작하면서 또라빗이 악인을 보는 시각이나 접근 방식이 다른 전문가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어떤 점에서 같은지 그에 따른 기본 이론 관련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본 이론을 다루면서 가정에 대해서는 조금 다뤘고 그 다음으로 취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직장인 것 같아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윤 창출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이없는 학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주의 목적이 이윤 창출이고 기업은 이윤 창출의 수단이라서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정말 악인 스타일로 교묘하게 기업주와 기업이란 단어를 나눠 각각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기업의 목적이 마치 돈벌이가 아닌 것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을 설립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윤 창출이 아니랍니다. 주요 고객은 누구인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가가 제일 중요하고 그런 이유로 더 많은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고객을 창출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정말 좋은 말이죠. 근데 이것 또한 진짜 목적은 돈벌이인데 고객 창출이란 단어를 먼저 들이대면서 진짜 목적은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사명도 돈벌이가 아닌 고객 창출이라고 합니다. 그 사명을 잘 수행하려면 돈을 벌어야 하고 기업이 돈을 벌어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단계까지 진행되면 기업을 시작한 이유, 진짜 목적이었던 돈벌이란 개념, 그 단어는 지하 깊숙이 숨겨졌고 표면적으로 거창하게 내세우는 사람과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선한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뉘앙스만 사람들 머리에 남게 됩니다. 그 결과 기업 이미지와 평판을 좋게 만드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속임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익숙한 방식입니다. 이미 종교계나 정치에서도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이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사용하는 흔한 수법이니까요.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대문 앞에 내걸고 그 소중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은 필요하니까 돈을 벌어야 한다. 돈을 벌려면 일할 사람을 모아야 한다. 돈보다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에 목숨을 건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귀한 사람들이고 세상의 리더가 될 사람들이다. 귀한 사람들이 뼈를 갈아 넣을 정도로 충성을 하면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충성심과 노고에 대한 가치를 알아줄 것이다. 그러니 공짜로 목숨까지 바쳐라. 그러면 영웅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영웅이 필요하고 영웅에게 찬사를 보낼 것이다. 그에 대한 상은 당장 못 받지만 죽으면 상을 더 크게 받을 거다. 그런 영웅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일을 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하고 영웅의 수가 늘면 건물도 확장시켜야 한다. 건물이 확장되려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 돈을 더 벌기 위해 일할 영웅들을 더 포섭해라. 이 부분에서 정말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의 시간과 노동력을 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종교계는 사람들한테 공짜 봉사까지 요구하는데 종교 종사자들이 개인의 소유를 형성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가난한데 왜 없는 사람이 노동력과 시간 착취까지 당하는 기부와 기여를 해야 할까요? 이야기가 길어질까봐 여기서 끊고 암튼 뭐든 앞뒤가 안 맞으면 이상한 겁니다. 더구나 봉사의 개념이란 것이 없는
회사에서 공짜 노동력이나 시간의 노동을 요구한다면 진짜 날강도란 것입니다. 구두로 나중에 뭔가를 주겠다고 일단 일부터 해 하는 건 안 주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언제 그랬어? 하면 끝입니다. 작건 크건 어디든 발을 들여놓기 전에 돈과 관련된 부분이 투명하지 않고 계산이 불확실하면 떳떳하지 않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수상한 것입니다. 대기업이라고 해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처음 내용으로 돌아가서 누군가 이상적인 가치를 내건 주장을 해도 정말 그 주장이 진실을 바탕으로 한 사실이라면 선한 목적으로 시작했으니 결과도 당연히 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악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 처음부터 악한 목적을 감추려고 선으로 포장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한 극소수의 종교인들, 기업인들도 존재합니다. 정말 나라와 사회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선순환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방면의 전문가이자 선두주자였던 종교계부터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 기업입니다. 기업들은 MZ세대가 왜 등을 돌리는지 모른답니다. MZ세대가 왜 이러는지 파악을 하겠다고 난리들인데 헛다리 짚고 결국 남 탓하면서 이상한 해결법들을 제시합니다. 이것만 봐도 악한 쪽은 생각이 이렇게 다르고 모자랍니다. 답은 간단하지 않나요? 니들이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여서 그런 거야.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줄 건 안 주면서 받기만 하는 시대가 끝나가는 게 안 보이나 봅니다. 악인들과 기업의 공통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특성상 타고난 대로 당연히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고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나 장비로 생각하고 이용합니다. 기업도 이윤 창출, 돈벌이가 목적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도구, 부품이 사람이고 직원입니다. 기업도 악인처럼 사람들의 관심, 마음을 끌어야 이익을 취할 수 있어서 기업들도 온갖 이미지 포장을 합니다. 허언증, 동정연극과 가스라이팅도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허언증은 거짓말로 관심을 끄는 것이 주요 목적이고 동정연극은 연기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가스라이팅은 교활한 말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합니다. 고객이나 직원 등 사람들을 포섭할 땐 러브바밍, 떠난 고객을 붙잡기 위해 후버링 전략도 사용합니다. 이렇게 악인들의 수법과 기업들이 사용하는 수법을 비교해보면 보입니다. 이 둘은 목적이나 그걸 이루는 악한 방식도 일치합니다. 악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경쟁을 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악인들은 전사의 유전자와 뇌에 악이 프로그래밍된 파충류들이라 경쟁을 하면 희열을 느끼고 적을 죽여야 희열을 느낍니다. 기업도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고 이윤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에 특화된 경쟁에 강한 악인들 위주로 채용합니다. 악인들도 더 강한 악인일수록 직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돈도 많이 벌고 끝까지 존버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란 전쟁터에서 이런 악인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들은 당연히 나를 승진과 성과 쟁취를 방해하는 경쟁 상대,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겉으론 선하고 친절한 척 다가오지만 등 뒤엔 칼을 숨기고 있습니다. 보통 직장을 다니면 하루에 3분의 1 또는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게 되는데 회사의 성장과
구성원들의 성장이 함께 일어나는 회사에서 자기 자신의 의미를 찾고 효능감을 느끼면서 일을 하면 즐겁고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은 경쟁과 압박 속에서 일할 때보다 즐거움과 의미를 가지고 일할 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외국 기업, 그것도 소위 구글 정도 되는 기업의 이야기고 외국 기업이나 국내 기업이나 이런 환경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은 오히려 직원들에게 경쟁심을 부추깁니다. 성과와 능력에 따른 칭찬, 상과 벌을 제시합니다. 사실 그렇게 된 이유도 경쟁이 없으면 손 놓고 노는 악인들이 기여한 바가 큰데 그 당사자인 악인들은 교묘하게 만만한 직급의 아랫사람한테 일을 떠넘기고 놀면서 칭찬과 상은 지들이 챙기고 욕은 떠넘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달라지고 있다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오너가 정보를 혼자 쥐고 있고 그 정보가 곧 권력이며 조직 내에서 그 정보를 손에 넣어야 권력도 강해집니다. 여전히 보수적인 수평보다 수직적인 구조, 군대식 위계질서와 상명하복, 즉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는 무조건 복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위에서 아래는 어떤 존중도 없는 반말이 빈번하고 아래에서 위로 의사전달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인격모독, 협박, 갈굼, 인간적인 무시가 팽배하고 의사전달은 무조건 직급에 따라 상하로, 소통 역시 일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현실이고 조직 문화입니다. 기업의 면접관들은 자기들처럼 무늬만 착하고 실력 있는 악인을 채용하려고 하지만 간혹 어쩔 수 없이 진짜 선한 사람을 실력 등의 이유로 채용하게 됩니다. 그 신입을 악어떼에게 던져놓고 잡아먹히지 않으면 회사에 득이 되니 좋고 아니면 죽던지 말던지 나몰라라 상관 안 합니다. 선한 신입은 자기에게 그런 위험한 앞날이 펼쳐질 거란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합니다. 자기들과 섞일 수 없는 선하고 깨끗한 사람이 입사했다는 걸 제일 먼저 눈치채는 건 같이 일하게 된 악한 동료들과 직속 상관입니다. 그나마 선한 신입이 똑똑하지 않다면 만만한 샌드백이나 플라잉 몽키로 이용이라도 하겠지만 선한데 똑똑하고 능력까지 특출해서 입사한 거라면 바로 경쟁 대상, 제거 대상, 영순위가 됩니다. 그러면 직원 전체가 순식간에 연합해서 반란 신입 내보내기 작전을 펼칩니다. 신입이 버티다 못해 자기 발로 나가겠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신입 내보내기 연합작전에 참여한 인원이 돌아가면서 매 순간 사방에서 악랄하고 지능적인 괴롭힘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혼자서 연합군을 상대하는 신입은 당연히 뭘 해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건 회사 안팎 그 누구와도 대체 불가능한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살짝 편을 들어주겠지만 그래도 시끄러워지는 건 안 됩니다. 일이 커져 윗선으로 점점 올라가게 되면 그 사건 처리 담당자도 위험해지니까요. 빨리 정리하려고 강자 편을 들면 그 상태에서 신입에 오래 버티는 건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시스템이 바뀔 리 없고 시스템이 안 바뀌는 이상 선한데 똑똑하고 실력 있으면 직장에서 버티기 힘듭니다. 직장 하이에나들이 우글거리는 전쟁터에서 하이에나들의 타겟 영순위인 선하고 실력 있는 정상인이 살아남으려면 멍청하고 게으른 악인들과 손을 잡고 그들 비위를 맞춰야 하는데
제정신으로 오래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요즘 조금만 똑똑하면 어차피 회사에 뼈를 묻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만 벌면 되고 돈만 버는 건 어딜 가나 벌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챙기고 성장해서 더 좋은 곳으로 튀면 되니까 선한데 똑똑하다면 직장에선 시드머니만 챙기고 배울 것만 배우고 내 세상을 찾아 나아갈 준비를 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직장에서 알게 된 관계는 거의 악한 관계라서 회사와 알고 있어 봐야 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 즉시 자동 삭제합니다. 내가 악인이 아니라면 악인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버린다는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약 5년 정도 전부터 점점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직장이란 개념을 너무 깊게 생각한다거나 상처받을 필요도 전혀 없고 그냥 인생 살면서 밟고 지나가는 징검다리 돌? 그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 밟은 돌이 별로면 또 다른 돌을 찾아 밟고 지나가면 되는 거라서 그깟 돌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